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목표가 1달러, 하나로 1,300원. 현재 시바이누 가격 보시게 되면 0.03266원입니다. 목표가까지 대략 3만 배 정도 오르면 되는데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밈코인 중에서 등락률이 좋고 거래소 상장 이슈 등 호재가 있다면 3만 배 이상 수익이 나왔던 코인들 많았죠. 이게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일단 영상부터 보고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3만 배를 올릴 수 있을지, 거기까지 가는 우리 전략이 무엇인지 그걸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우선 3만 배 상승 전략의 첫 번째, 공급량의 99.9% 소각입니다. 대단해요. 총 공급량 1000조 개에서 420조 개는 초반에 다 소각을 했죠. 비탈리 부텔린이. 현재 580조 개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1000분의 1토막 내겠다는 겁니다. 5800억 개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코인마켓캡에서 시총과 공급량을 두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99.9%를 소각하게 되면 시총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하지만 유통 공급량이 10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산술적으로 1000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계산은 너무 이상적인 거라고 보는 게, 소각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99.9%를 소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건데, 이러한 변수들이 당연히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단순히 지금 가격에 1000배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시바이누 빠돌이지만 말이 안 돼요. 그쵸? 소각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면 99.9% 소각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회수한 다음 소각하는 것. 마치 회사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는데 리코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일반 소유자들이 스스로 소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현재 시바이누의 소각 방법은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회수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또 그리고 여기서 우선 회수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운영 측에서 그때그때 소각하는 매뉴얼 방법과 가스비의 일정 부분을 자동 소각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뉴스에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쵸? 시바이누가 몇 개를 소각했다. 이것이 바로 회수 후 소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운영진에서 얼마만큼 소각할지 판단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일반 소유자들이 참여하는 소각 프로그램은 원래 따로 있었는데 시바스와 여기 서비스에 최근에 합쳐졌습니다. 여기 밑에 번 포탈이라고 보이시나요? 요것을 통해서 소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다음 소각하는 매뉴얼 소각 방법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상위 10개만 지갑 주소 보유량을 집계해 봤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정말 소각하겠다라고 하면 운영 측에서 이 지갑 주소 소유주들과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각하면 되겠죠. 단지 돈이 들 뿐입니다.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불특정한 수도 없이 많은 민간 주소들,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소들, 이걸 회수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수수료의 일부를 자동 소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이에 따라서 시바이누가 채택하면 가장 좋을 만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봐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민간 물량을 전체 회수한다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전환시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코인들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시즌1에서 2로 넘어간 케이스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하드포크는 주로 스마트 컨트랙을 변경할 때 많이 쓰죠. 그를 통해서 코인을 분리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코인의 시즌 변경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사례가 아주 많아요. 이 방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시바이누 1을 시바이누 2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시바이누 1, 2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마치 과거의 헤데라, 해시 그래프를 헤데라로 하드포크했던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리워드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걸 왜 제안을 하냐면 지금은 소각에 참여했을 때 받게 되는 리워드가 바로 이 료시라는 토큰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료시 홈페이지인데요. 문제는 료시가 아직 미공개 단계라는 거고 정확한 리워드 프로그램으로서 적용하기 좀 난해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시바이누는 현재 단가가 있죠. 0.032761이라고 몇 개 팔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정된 금액이 있어요. 하지만 료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지금 리워드로 돌리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요. 다시 소각을 살펴보자면 시바이누 1에서 2로 시즌 변경에 따라 2배수, 5배수, 10배수 이런 식으로 물량을 삭감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배수라 하면 시바이누 보유량 개수에 대해서 시즌2 토큰으로 하나로 전환해준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인 거죠. 실제로 다른 코인들이 시즌 바꿀 때 굉장히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가스비를 통한 소각과 한 번씩 뉴스로도 나왔던 매뉴얼 소각 방법만 가지고서는 솔직히 99.9% 도달하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당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몇몇 토큰들을 시바이누는 가지고 있죠. 이미 트리트라고 하는 토큰 같이 이런 토큰의 용도를 시바 아미와 같은 가버넌스 커뮤니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바이누 재단 측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명확하게 99.9% 소각률을 언제까지 도달시키는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시총은 유지하면서 코인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배율은 사실 얼마든지 계획에 따라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 물량이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배율을 1000배로 정하면 되지 않아?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전환에는 항상 미처리 물량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2배, 5배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 그 또한 항상 그래왔고요. 하지만 배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 그거는 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뉴얼 소각법과 가스비 자동 소각과 함께 지금 이러한 시즌 전환 방법까지 같이 동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몇 배수 잘라내기 이런 방법들 썩 세련돼 보이지는 않죠. 아주 단순 무식하게 숫자 잘라내기를 하겠다는 건데 정말 무식하게 숫자만 봤을 때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가격 방어와 함께 투자자의 신뢰를 받으면서 건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매뉴얼 소각을 아주 잘 해나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소각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의사결정권자와 압도적인 실력은 물론 운까지 함께 따라줘야 할 거예요. 시바이누야 뭐 지금까지도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쭉 계속해서 잘해나갈 거라고 믿고 사실 뭐 어떤 소각 방법을 쓰든 운영 측의 의지만 명확하다면 99.9% 소각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 우선 소각이 성공했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소각을 통해 이제 1000배를 쳐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3만 배 중에 약 30배 정도가 남은 거죠. 30배. 뭐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이죠. 그리고 아서헤이즈, 캐시우드 등과 같은 거대 자본을 굴리는 인플루언스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1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14억이죠. 다음번 타겟 프라이스가 14억이라고 하면 앞으로 14배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14배인데 밈코인이 30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30배 정도 올라간다는 거 시간과 재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참 사례가 많았죠. 결국 투자자들이 이 기업 가치를 얼마만큼으로 매길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5월 2일 어제였죠.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속도, 수수료, 안정성 이런 시스템 근간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하드포크였죠. 시바이누가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사업 모델들을 신규로 도입하다 보니 안전성 확보 프로젝트는 필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또 런칭을 한다던가 혹은 마케팅에 돈을 쓴다? 이런 거는 기획자들이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무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포인트 잘 잡아서 하드포크 잘 진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시바이누 팀. 이러한 하드포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올 초 안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24년 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하드포크에서 계획 중인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한 시스템 안정성 이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도입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포용력이 얼마만큼 좋을 것인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얘 혼자만으로도 솔직히 30배 수준이 아니라 몇천 몇만 배 이거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돈을 대체 얼만큼 유입시킬지 저는 굉장히 부푼 가슴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몇 번 보셨던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비들펀드를 운용하고 있죠. 여기에 유입되는 돈의 전량을 USDC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바이누는 이미 자본도 네트워크도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지금 하드포크한 것처럼 안정성과 시스템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잘 견제하는 상태로 발행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유입이 발생할 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정말 큰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시바이누도 운영팀들의 기획 역량이나 운영 능력이 상당히 괜찮다고 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프로젝트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바이누 화이팅!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시바이누의 로드맵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는 만큼 분명히 엄청난 폭등을 암시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차트 보시면 여전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한 거라서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0.02811원에서 지지를 잘 해준다고 하면 강한 반등이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방 지지 테스트도 여러 번 했고 꽉 찬 삼각 수렴 끝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크게 400% 급등 전에도 지금 보이시는 선행 지표에서 이런 급등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3만 배라고 제가 했었던 말 불가능해 보였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어떠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 다뤄야 될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보조지표와 코인 매매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